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추가로 숨지자 분노한 시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인질 협상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압박했고 영국은 일부 무기 수출까지 중단하기로 하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텔아비브 도심 도로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이스라엘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이틀째 분노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CNN 등은 가자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시위대가 총리실을 에워싸고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인질 협상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Agony of staying in Hamas captivity has lost their lives because the government can make up her mind. 이스라엘 노동자 총연맹도 총파업으로 연대에 나서 공항과 버스 운영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파업은 처리됐지만 시위는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들이 마지막 희생자이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남은 인질들이 돌아오길 기원했습니다. Just maybe your death is the stone, the fuel that will bring home the remaining 101 hostages.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시신으로 발견된 이스라엘 인질 6명의 생전 모습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 실패를 하마스의 책임으로 돌리며 완전한 승리까지 전쟁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out to destroy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Hamas and the governing capabilities of Hamas, and we're well on our way to achieving both. That is total victory.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영국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 허가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전쟁 시작 이후 서방의 무기 판매 중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필라델피 회락에 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에서 악의 축이 필라델피 축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라델피 회락은 하마스의 산소와 재무장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와 이곳에 진입했을 때야 하마스가 휴전 인질 석방 협상에 의지를 보였다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전황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급습한 사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몽골 방문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Теперь речь идет не о том, чтобы двигаться там по 200, по 300 метров вперед. Таких темпов наступления в Донбассе у нас давно не было. 특히 러시아군의 포크로우스크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피란을 떠나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교통 요충지이자 병참 중심지인 포크로우스크를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군수물자 조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지와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Не все ми отримали з того, що хотіли застосувати. І не просто фантазія така, що ми хотіли це застосувати, а були домовленості, що ми все це отримаємо. 전황이 격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는 고위 당국자 발언도 눈길을 끕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서방의 도발 확대에 대응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최대 우방인 중국조차
러시아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노동절을 맞아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가 북부 경합주의 승패를 좌우할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토론을 일주일 앞두고 해리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절에 맞춰 노동자 표심이 강한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 노동조합이 강해야 미국도 강하다며 집권하면 노조에 더욱 힘을 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hen union workplaces are safer, every workplace is safer. When unions are strong, America is strong. 철강노조 본부가 있는 피츠버그에서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재임 기간 반노조 정책을 폈다며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부자들의 배만 불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opposed efforts to raise the minimum wage. He appointed union busters to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트럼프 전 대통령도 노동절을 맞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정한 무역 협상으로 노동자를 보호한 건 자신이라며 해리스 동지는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As Vice President, Kamala cast the deciding votes that caused the worst inflation in American history. You're all victims of it. We all are. Everybody is a victim of it. It's a nation buster. 네거티브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며 과거 토론회와 청문회에서 상대를 끔찍하게 다룬 해리스는 비열하고 악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 공격에 이어 하자 있는 인물이라는 표현도 추가했습니다. She's defective. She's a defective person. And we don't need another defective perso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just had that.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주 일주일간 대선 캠페인 광고 가운데 57%가 해리스 공격이었고 트럼프 공격은 8%에 불과했다며 트럼프의 네거티브 공세가 두드러졌다고 집계했습니다. 신문은 더 이상 외연 확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 트럼프 캠프가 해리스 지지세를 약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열흘 가까이 확산하자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들이 진화 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에콰도르 남부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콜롬비아와 페루 인력과 장비를 급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일째 계속된 에콰도르 산불은 남부 로하주 킬랑가 주변으로 확산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과 강풍 등으로 진화에 애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울릉도 전체 면적을 웃도는 76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남 창원 백화점에선 전기 공급이 2시간 넘게 끊기며 한때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건물을 삼킵니다. 위로는 검은 연기 기둥이 끝도 없이 피어오릅니다. 대구 달성군의 알루미늄 재련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 불길이 커지며 옆 공장으로 옮겨 붙자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공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7시간 반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공장 직원 등이 제때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커다란 폭발음이 들린 뒤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대원들도 호스를 들고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경기 하남시의 아파트 주차장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를 발견한 주민이 곧바로 진화에 나서며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남 창원시 백화점에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기 공급이 끊기며 매장 조명이 꺼졌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모두 멈췄습니다. 백화점은 복구 작업을 위해 2시간 반가량 영업을 중단했고 이용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백화점 자체 설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서울 봉천동에선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차량 4대를 연달아 박았습니다.
사고로 버스기사 70대 남성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저 정도면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는 거의 폐차 수순되는 거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야당은 인권위 파행 운영과 안 후보자의 장남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여당은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후보라며 정책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안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과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직을 역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심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측과의 친분 여부와 함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사 상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딸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상황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하는 여당 측에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검찰이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였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 사위 서모 씨의 급여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이 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고 다혜 씨 부부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다면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 원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 씨의 취업이 문 전 대통령 측의 금전적인 이익이 됐다는 걸 증명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사실상 지갑을 공유한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 뇌물 같은 경우는 이 사이의 어떤 경제적 이익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을 같이 보고 경제공동체 뭐 이런 경제공동체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는.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 5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결혼한 뒤 독립생계를 이어온 아들이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경제공동체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정부가 버틸 만하다고 하지만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이탈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추석 연휴인데요. 의료계는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 운영이냐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응급실 운영 차질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5명은 실제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은 응급실 전문의들이 이탈하면서 야간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고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휴직하면서 응급실 운영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크게 나은 건 아닙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실 과부하로 일주일에 하루는 야간에 CPR이 필요한 정도의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제 웬만한 환자들은 응급실로 이송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태우고 갔는데 못 들어온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연락하고 왔냐? 그냥 왔다 하면 뭐라고 한다니까요. 간호사들이.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왔냐고. 이렇다 보니 당장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걱정입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늘어날 텐데 지금 체제로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집마다 한 달에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 선이 위태위태하다고 합니다. 2년 넘게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가 그 배경이란 분석입니다. 네,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월급만 오르나요? 물가 상승률도 같이 함께 오르죠.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데 의식주나 이자 비용 등 나가는 돈은 늘고 저축하거나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겁니다. 가계의 실질 흑자액, 그러니까 가계가 실질적으로 매달 남기는 여윳돈을 말하는데 8개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가계 실질 흑자액은 100만 9,456원, 100만 원을 턱걸이로 넘겼습니다. 내수 경기가 지지부진한 것도 가계 여윳돈이 줄어드는 것과 엮여 있다는 풀이가 나오는데요. 금리 인하도 빨라야 10월로 예상되죠. 하반기 경제도 생각보다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고물가에도 커피 없인 못 사는 분들이 많죠. 한동안 저렴한 커피 매장들이 고물가 시대를 견디는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는데 이젠 이들을 위협하는 초저가 커피 업체들도 등장했습니다. 네, 먼저 서울 종로의 한 건물을 보실까요? 노란 간판 저가 삼총사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나란히 한 건물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들보다 더 싸고 더 큰 용량으로 무장한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커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저가 커피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노란 간판 3사의 성공 키워드는 높은 회전율과 박리담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는 매장의 크기를 늘리고 유명 모델을 내세웠죠. 임차료와 광고료가 늘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또 회사 규모가 커지자 가격도 슬그머니 올리면서 경쟁력이 주춤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신생업체들은 창업 비용과 인테리어에서 돈을 아껴서 100원, 200원이라도 싸게 팔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배달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노란 간판 삼총사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2월급의 그 고생을 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복을 벗는 젊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올해 퇴직한 소방관의 75%, 경찰관의 77%가 10년차 이하였습니다. 10년차 이하 경찰관 의원 면직자 수는 1년 사이에 155명에서 301명,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늘은 겁니다. 공직을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이 늘면서 공무원 기피 현상이란 말까지 나왔죠. 공무원 기피 현상은 경찰, 소방, 공채 경쟁률에서도 나타납니다. 올해 상반기 남자 순경 공채 경쟁률은 9.9대 1, 20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저연차 경찰 소방관들의 퇴사 러시가 치안 공백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선호도도 높아질 거라는 전문가의 말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늘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 소방 공무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찾은 심리 상담사가 알고 보니까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를 키우는 무자격 심리 상담사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약물 없이 조현병 치료라든가 부부고부 갈등 해결, SNS에 심리 상담을 검색하면 이런 각종 홍보 문구들이 뜹니다. 하지만 정작 공신력을 갖춘 상담사는 만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만 무려 3,500개에 달합니다. 교육 내용의 전문성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발급기관이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고요. 상담센터도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담사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습니다. 비전문가한테 비싼 돈 주고 심리 상담을 받다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커질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자격증 발급 제한과 의무교육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상담 심리사와 임상 심리 전문가는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이라 신뢰해도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겨레 신문입니다.
파리 패럴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이 열심히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이 선수에 주목해 주시죠. 두 팔 없는 철인이라고 불리는 김황태 선수입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을 완주했습니다. 최종 기록은 10위, 두 팔이 없기 때문에 수영에서 불리한 조건이었고요. 사이클 종목에선 보조 의소가 말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황태 선수는 10년 동안 꿈꿨던 패럴림픽 출전을 이뤘다면서 기뻐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아내를 향한 애틋한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치기 전부터 다친 후 그리고 앞으로도 팔과 손이 돼주는 아내를 존경하고 또 너무 많이 사랑한다면서 사랑꾼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신에게도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고 싶다면서 웃었고요. 24년 전 고압선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중증 장애인이지만 극한의 운동에 도전해서 완주까지 해낸 김황태 선수. 자신을 모티브로 삼아서 장애인분들이 좌절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완주엔 감동이 있다는 찬사를 보내고 싶네요. 9월 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다른 곳에 이사하려던 주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사를 하지 못해 이미 넣은 계약금을 날리거나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100여 세대가 이렇게 200여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사는 A씨. 최근 이사를 앞두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A씨는 결국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 가려던 아파트 계약금 1,500만 원까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이제 계약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각자 계약금 회수하도록 해라. 허그통해서 회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통보를 갑자기 받은 거예요. 이사 갈 집에 계약금과 잔금까지 이미 치러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계약이 종료된 한 주민에게 건설사가 보증금 환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시점은 계약 종료 불과 사흘 전. 입주민들은 퇴거 신청을 받을 때 건설사에서 사전 설명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퇴거 예정을 2달 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말쯤에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7월 초에만 알았어도 당연히 이사를 안 갔겠죠. 계약하지 않았을 거죠. 네. 건설사의 보증금 미지급 사태로 전체 330여 세대 중 2년 계약을 마치고 이사하려던 100여 세대가 안은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 취재진이 건설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를 찾아갔더니 역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 방문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은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입주민에게 통보된 부분에 대해선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보증사고가 난 지 2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등을 거쳐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늘어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유 씨는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서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검찰은 유 씨가 형사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는 광복회 등이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신문이 진행됩니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이 정부 수립보다 일제 해방을 우선시하는 문제적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주장해왔습니다. 오전 10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A씨의 선고가 이뤄집니다. 대학 교수 출신인 A씨는 건축사 등에게 7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비싸죠. 배추, 무, 과일, 파 이런 거요.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추석 명절 열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채소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가계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2달 전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금치, 상추, 배추 가격이 시금치는 2달 전에 비해서 한 5배, 상추는 2.5배, 배추는 한 2배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예. 또 2달 전이랑 비교하는 거랑 함께 한 1년 전에 우리 추석 때 근처랑 비교를 해보니까 시금치 가격은 그때보다 한 70% 정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상추는 한 15%, 배추도 한 12% 정도 비싸서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아무래도 제수용품 준비하시는 분들 예. 장바구니의 무게가 조금 어떤 부담이 늘어나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뭐 사과 그리고 배 이런 가격은 좀 안정세를 찾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채소 가격, 특히 시금치가 많이 오른 건가요? 이게 보니까 사과랑 배는 작년에 사과 가격 48% 급등, 이게 작년 추석에 나왔던 기사 제목 헤드라인이더라고요. 예. 금사과라고 네, 불렀었죠. 금사과라고 불렀던 게 아마 1년 전 기억이 있으실 거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고요. 생산량도 좀 늘고 있어서 사과랑 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금치, 특히 채소류 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에 비도 많이 왔고 특히 올여름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후에 민감한 작물들은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추석이 가까워오면서 점점 수요가 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편입니다. 네, 태풍 피해는 좀 적고 이번에 비 피해 때문에 좀 밭작물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지금 배추 가격이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김치 수입이 좀 작년보다 증가를 했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김치 수입액이 2022년이 굉장히 많은 수입액을 보였던 해인데 그때 이미 1년보다 7월까지 올해가 더 많고요. 1,300억 원 정도 수입을 했고 작년보다는 한 7%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김치 수입이 늘었을까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저희 배추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추뿐만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여러 가지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김치를 만들어 드시는 게 너무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용 김치는 수입산을 잘 안 드시지만 외식이나 급식, 특히 이제 식당에서 파는 거나 급식에서 이제 나가는 김치들은 좀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저희 이제 김치 수입 얘기하면 2021년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알몸 김치 이런 얘기해서 중국산 김치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거 이후로 최근 들어서 그런 이슈가 좀 희석이 되면서 다시 수입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공급량을 푼다거나 또 할인 지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배추가 한 포기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데서는 지금 한 7,000원 조금 아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성북구의 한 시장에서 보니까 이게 여전히 10,000원 넘는데 거래되고 있다. 결국 이것은 도매에서 소매로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추석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추석에 이 제수 물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대량 물량 공급 한 17만 톤의 제수용품 공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차를 좀
두고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수요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추석 준비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뭐 한 지금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2% 정도 비쌀 거다, 혹은 9% 정도 비쌀 거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는 있는데요.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통계청에서 지금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이제 추석 물가, 성수품 물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통계청은 가격을 조사하거나 어떤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이지 사실 이제 이거를 공급하는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고, 모니터링이 바로 반영이 돼서 요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예를 들어 배추는 좀 빨리 공급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공급이 빨리 늘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 정부 부처 간에 굉장히 긴밀한 그리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이런 물건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는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라는 게 좀 자유 경쟁을 통해서 적절한 가격이 유지가 되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풀무원이 이걸 좀 강제를 해가지고 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풀무원 건강생활이 자사에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자사에서 이제 거래처에 소매점에다 넘기죠. 이게 소매처에다 판매한 것에 대해서 소매처에 대해서 야, 이거 가격 너무 낮게 받지 마, 혹은 가격이 낮게 받는 프로모션 같은 걸 해도 웹사이트 같은데 잘 안 뛰게 해, 혹은 프로모션 같은 것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 한마디로 가격을 조금 싸게 받지 말라고 좀 간섭을 심하게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걸 갖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 이래서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 이런 건입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 생각하시기에는 가격이 좀 떨어지면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저희가 보통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는 비슷한 상품들이면 서로 가격을 갖고 경쟁을 합니다. 가격을 좀 더 싸게 해갖고 많이 팔려고 경쟁을 하는데, 지금 이 풀무원 건강생활의 이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부가적인 기능도 있고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제품이랑 좀 차별화되는 게 있으니까 가격을 너무 낮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매처에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혹시라도 소매처에서 마진을 좀 줄이고 더 싸게 팔 수 있어서, 그래서 소비자가 후생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쟁을 좀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 회사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좀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좀 다소 충격적인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명품 악어백의 끔찍한 민낯인데, 이 지금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 악어 가방이 뭐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악어를 산채로 이제 가죽을 벗겨서 만들었다. 굉장히 충격과 씁쓸함을 좀 안겨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던 가방인데요. 예. 네, 그 명품 중에서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인기가 많은 명품이고요. 사실은 이 백을 만드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아지 가죽도 있고요. 그리고 타조 가죽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악어 가죽이 있는데 악어 가죽 라인이 보통 제일 비쌉니다. 가장 구하기 힘들고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호주에 한 뭐 몇 개 악어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 5만 마리 이상의 악어를 사육할 수 있는 아주 대규모의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악어가 길러지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이 여러 차례 또 잠입 조사 그리고 내부 고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차마 눈 두고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악어를 사육하다가 일단 잡아야 되는데 악어의 평균 수명이 7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길러진 악어들의 평균 수명이 2~3년입니다. 그러면 뭐냐? 중간에 이제 악어가 어느 정도 성체가 되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사지가 묶인 채 운반이 된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악어의 코를 누르고 척수를 막 꼬리까지 밀어내서 막 가죽을 벗기고요. 그리고 최상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기절시키고 악어가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막 절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예. 사실은 최상의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법, 이런 식의 악어에 대한 어떤 처우 같은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잔혹한 악어 도축 이 과정뿐 아니라 악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사는데 2, 3년 정도 이제 길러진 후에 이제 가죽을 벗겨서 가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2, 3년에 길러지는 과정도 좀 문제가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악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다가 몸에 흠집이 나면 그게 이제 악어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악어를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공간 정도에서 키우고요. 예. 사실 이 백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악어가 한 3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방 한 개. 네, 가방 한 개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악어들을 얼마나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다량의 악어를 키우는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라인 중에 무광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특히 광택이 없는 라인인데 굉장히 인기 있고 고가의 물건인데 요거는 악어의 가죽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런 사육 방법들이 더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패션 업계에서는 뭐 동물 복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뭐 대체 어떤 가죽이라든지 대체 모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좀 아직 탈피를 못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 백의 이름을 제공한 제인 버킨이라는 이제 영국 출신의 프랑스 이제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작년에 작곡하셨죠. 이분이 작곡하시기 전에 사실 그 백 본인 이름으로 된 백을 5개 정도밖에 안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에 마지막엔 다 기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좀 빼달라,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사육되는 이런 가죽들로 만드는 백에 자기 이름을 쓰는 거 싫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사실 희귀동물 가죽이나 모피 등을 사용한 어떤 백을 제작하는 건 좀 지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랑을 받는 가방이지만 그만큼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수백억 원대 대출을 위해 정부 승인을 요청했을 때 상환 계획까지 담아달라는 보완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615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건 감독 선임 절차 논란으로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원래는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위반을 한 거라서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처음으로 대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보냈던 공문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예산이 부족해 615억 원을 빌리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공문엔 딱 한 장이 전부입니다. 615억 원 근거를 추산한 게 부침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축구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과 쓸 수 있는 재원을 나열하기만 했는데 그마저도 예산안 보고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속기록에는 질문 하나 없이 거액의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축구협회가 이메일로 자료를 보낸 건 지난 2월 16일과 21일, 그리고 일주일 뒤 두 담당자가 만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문체부 담당자는 대출 필요성과 상환 계획도 봐야 한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대출은 담당자끼리 대면한 다음 날 곧바로 실행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담당자끼리 만나기 전에 이미 대출 서류 작성 절차를 마쳤던 겁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대출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가 자료를 내지 않았고 승인 절차도 멈췄습니다. 축구협회가 615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모두 사용한다면 한 달 이자만 3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가을 꽃게철을 맞아 대형마트들이 최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100g에 700원대 꽃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이처럼 출혈 경쟁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싱싱한 서해안 해꽃게 판매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산란기를 맞은 꽃게 조업 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가을 꽃게 판매에 나섰습니다. 올해 첫 꽃게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고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사러 나왔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꽃게 가격은 이마트가 100g에 792원, 롯데마트가 850원 등입니다. 이마트는 애초 950원이었던 가격을 최저가 경쟁 끝에 700원대 후반까지 내렸습니다. 마진을 최소화하면서까지 가격 경쟁을 펼치는 것은 이 시기 꽃게가 마트의 효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대형마트의 경우 금어기가 끝난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의 가을 꽃게 매출이 1년 꽃게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수산물이라 고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효과도 있습니다. 꽃게 대형마트에서 할인 구매한다길래 오늘 일부러 왔어요. 구매하러. 꽤 많이 샀어요. 한 2kg도 넘게 산 것 같아요. 여기에 지난 2021년부터 쿠팡이 꽃게 판매에 뛰어들면서 대형마트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생물 꽃게는 산지 확보와 빠른 냉장 배송 시스템까지 갖춰야 해 대형마트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는데 쿠팡은 산지 직송과 다음날 새벽 배송을 무기로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후기나 이런 작성된 글을 보고 평이 좋으면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생필품 등 공산품은 쿠팡이 주도권을 가져간 지 오래. 제철 신선식품마저 내주었다가는 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마트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내륙은 낮 동안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른다고요? 네, 어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출근길인 지금도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동안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2도, 대전 24.4도로 선선합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 곳곳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남지방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강릉 28도, 포항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린다고요? 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다소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비의 양이 적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지방은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남부에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야기는 필리핀 마닐라 북쪽 약 380km 부근 육상에서 북서진 중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북서쪽으로 방향을 전향해 중국 남부 해상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